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재밌고 쉽게 만나는 알고빵 보고빵 팡팡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양식장 광어 폐사 사건으로 알아보는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가져왔는데 최근 제주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네, 이게 지난 10일에 발생한 사건이죠. 제주도 내 모 양식장에서 50대 A씨라는 분이 이 광어 양식장에 물을 다 빼내서 광어 한 400여 마리를 집단 아이고. 폐사시키는 이런 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일단은 이 범행의 원인으로는 동기로는 해고당하고 양식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좀 거기에 양심을 품은 그런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 많은 도민들이 소식 듣고 놀란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죠. 양식장 광어라면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길러지던 것인데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동물보호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장 폐사 사건 관련해서 동물보호법과 접목을 시키겠다 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동물보호법 대상에는 왜 이 광어는 보호받지 못할까 이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어머. 그래서 요거랑 좀 연결지어서 해볼 만한 네. 얘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예. 오늘 주제를 좀 정해본 건데 일단 동물보호법,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상 보호 대상은 척추동물 일부에 한정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척추 동물이죠? 맞아요. 광어도 예. 척추동물이고 신경계가 있으면 이제 척추동물이니까.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광어도 보호 대상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광어 이거는 이제 양식장이기 때문에 식용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동물보호법 그에 따른 보호를 현재는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척추동물이면은 동물보호법 대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광어처럼 식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길러지는 것들. 뭐 그러면 닭이나 소도 식용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것들은 동물보호법에서 제외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광어 얘기를 처음에 했으니까 좀 요거 주제로 요거 좀 중심으로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또 해보면 네. 어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만약 누군가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을 모든 어류로 좀 확대해야 된다. 어류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듣자마자. 어류로. 근데 식용이 아니라면 어류도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똑같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은 죽거나 뭐 다쳤을 때 보호받아야 된다, 불쌍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차별점을 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좀 네.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식용, 비식용도 사실 우리가 그냥 정한 것 뿐이고 이건 먹는다, 안 먹는다. 네. 또 알고 보면 비식용 어류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거긴 한데 일단 식탁에 오르는 이제 어류들, 뭐 광어, 고등어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좀 부상하는 게 문어에 대한 얘기예요. 문어는 근데 척추동물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 문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 동물보호법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이 문어를 동물 복지의 대상으로 이미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어랑 개를 2022년에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지각 있는 존재가 뭐냐면 고통, 슬픔, 즐거움 이런 좀 다양한 인간과 같은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는 생명체를 지각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하고. 개를 기절한 다음에 손질해야 된다 이런 말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어, 개 이 두 가지가 특히 문어가 어린아이 뭐 3, 4살 정도 지능을 갖고 있을 지능이 정도 꽤 높군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예. 하고 그리고 꿈도 꾼다 그래요. 잘 때 꿈을 꾸면서 문어 몸의 색도 변하거든요. 그 꿈에 따라. 이런 거가 이제 밝혀지면서 영국에서 동물복지법에 의거한 보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이 영국에서는 이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문어나 개 등이 식용이 금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영국에서는 문어와 개를 이제 지금은 당연히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이유가 동물복지법이거든요. 영국은 동물보호법이 아니고 복지에 좀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동물을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식용을 위해서 도살을 할 경우에는 혹은 뭐 기를 경우에는 인도적으로 이거를 집행해야 된다. 그런 좀 인도적인 거에 대해서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식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현재 영국에서 그 문어, 개 이거를 이제 도축을 할 죽일 경우에는 예. 특히 물고기 같은 것도 죽일 경우에는 기절을 먼저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안 지키는 부분도 문어를 그냥
뭐 삼기도 하잖아요. 조금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죠. 네. 이거랑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종이 있죠. 식용으로도 이제 먹고 있는 급기야 올해 초 식용이 금지된 그 게. 그러니까 이 게 말고 멍멍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서로 본다면 앞으로 식용이 금지되는 종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게 미래의 일이라서 뭐 제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요. 개는, 그러니까 멍멍 개는 좀 네. 예외적인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다른 뭐 유럽, 뭐 영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한정적인 편이긴 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좀 실례, 그러니까 예시가 되는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면, 네. 제주에서 방어 축제 매년 열리잖아요. 근데 이 축제에서 거의 항상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맨손으로 방어 잡기 있거든요. 네네네. 저도 목격을 했는데 와 정말 신나게 다른 분들과 잡으시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동물 학대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아, 동물학대에 해당이 된다 했으면 이 축제가 이어질 수가 없었겠죠. 저는 동물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또 식용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그 좀 왈가왈부 말이 많은 부분이긴 네. 한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물학대가 아닌 게 맞고 정서상. 정서상으로는 조금 불쌍하다 우리가 생각은 들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식용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게 판결이 났었고 왜냐하면 이게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때 산천어 축제가 항상 열리거든요. 굉장히 예. 크게. 근데 이게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이 여기서도 항상 있어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동물 단체가 이거 동물 학대다 해서 화천군을 아예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검찰이 판결을 내리기로는 식용 목적이기 행사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 학대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식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좀 갈등이 좀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보호법인데 식용이 허용돼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모든 동물을 이렇게 보호하자 해버리면 식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중간 지점이 되게 찾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마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경주마 복지 매년 뭐 계속 또 나오잖아요. 언론 통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로 복지를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심지어 행위를 예를 들면 불법으로 도축을 한다든지 고통스럽게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게 직접 다른 말을 보는 그 말이 죽어가는 거를 다른 말들이 보게끔 하는 그렇죠. 그런 좀 행위들이 네. 이제 드러나면서 많이 이제 비판도 받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까지는 아직은 현행 법으로는 좀 사라지기 힘든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제주의 말하면 가끔 그 화나는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말이 인간의 재미만을 위해서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라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지구상에는 수만 종의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 보호법이라는 테두리에서만 생각을 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좀 현행 법을 동물보호법을 좀 뜯어봤더니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식용 가능 뭐 여부 아니면은 동물 학대, 특히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고 또 맹경 관리 그리고 동물 실험. 또 관련된 이렇게 사업들 그런 허가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돼 있고 지금 얘기해 주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육 시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축 방식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달걀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달걀이 난각번호 1번 있잖아요. 네네. 방사장에서 풀어서 키우는 네. 이 달걀 되게 비싼 거 아시죠? 알죠. 제가 이번에 예. 마트 갔더니 10구에 12,000원 하더라고요. 점점 더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1%밖에 생산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 비싼 건데 이유는 아시겠죠? 왜 비싼지. 왜일까요?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겠죠. 네, 그렇죠. 생산 안 하는 이유가 비용의 그쵸. 문제인데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농장에서는 박리담회로 하는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좀 네. 이 동물에 대한 복지, 그러니까 기를 때 그리고 도축할 때에 대한 네. 복지가 좀 더 많이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뭐 욕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는 동물이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좀 반드시 이런 일이 사라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